봅시다. 골반 마사지 한번 볼게요. 골반 마사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왜냐면 허리 아프신 분들 꽤 많죠. 뭐 10년 되신 분, 50년 되신 분도 이 두 근육을 치료하지 않고는 안 돼요. 자, 봐봐요. 장골릉에서 늑골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추로 붙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늑골에 붙어 있어요. 장골릉하고. 그래서 이게 네모난 모양, 그래서 요방형. 그래서 요방형은 네모를 뜻해요. 그래서 네모의 모양을 가진 근육. 그래서 요방형근. 요방형근.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고관절 안쪽에서 시작해서 요 장골릉까지 가 있고, 또 한 가닥은 어때요? 요추로 가 있어요. 그래서 장골릉, 요추로 가 있어서 장요근. 요게. 그래서 장골근, 대요근, 소요근 해가지고 장골근, 대요근, 소요근, 요근 해가지고 장요근.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심부 근육들이 손상이 되면은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면은 얘 스스로 안 늘어나요. 심부 근육이라.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계속 앉아 있잖아요. 운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게 수축이 돼요. 자, 봐보세요. 수축을 하면은, 자, 여기 어때요? 자, 요추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럼 요추를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죠. 자, 여기도 당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당기게 되면은 쪼그라들죠. 뭐가 생겨요? 디스크 협착증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디스크 협착증이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디스크 협착증도 생기는 원인이 장요근과 대요근과 요방형근과 장요근이 수축돼서 손상되면 수축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방형근과 장요근을 치료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 협착증이 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포인트로 놓고 볼게요. 자, 디스크의 원인도 그렇죠. 근육입니다. 수축 문제죠. 네, 수축 문제. 자, 여기서 볼게요. 자, 12번. 흉추 12번에 늑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게 첨부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그 다음에 깊게 있는 건 신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추를 갔다가 가요. 이렇게. 갔다가 가요. 자.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자, 첨부가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척추가 이렇게 해야 돼요. 첨부가 이쪽이 딱 굳어버리면 수축하니까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해요. 바깥쪽으로. 그러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심부가 손상이 돼요. 심부가 손상되면 이게 요추로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수축하면은 여기를 당겨버리죠.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데 이게 이쪽이 아픈데, 자 봐봐요. 이쪽이 아픈데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디가 문제예요? 같은 쪽에 아픈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첨부가 손상이 된 거야. 근데 여기가 아픈데 여기 했어. 반대일 수도 있죠. 이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심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여기가 아픈데 이렇게 했다. 반대쪽에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첨부. 이렇게 했다. 심부. 이제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늑골이잖아. 늑골이 붙어 있잖아요. 늑골. 늑골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하고 관련이 있어. 그래서 늑골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다 뭐에 관련되냐면 호흡 보조근이에요. 늑골에. 그럼 늑골에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재채기 하다가 허리가 아파요. 기침할 때 허리가 울려요. 허리가 아픈데 기침할 때나 재채기 할 때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은 요방형근 손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허리가 아파요. 그거는 나 요방형근 아파요.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치료하지 않으면 낫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기침시나 재채기 이때 아프다 하면 무조건 요방형근입니다. 그래서 요방형근은 어떻게 들어가요? 자 봐봐요. 깊게 들어가죠. 옆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장침으로 첨부, 심부 이렇게 장침으로 3방씩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요방형근이 상당히 중요하다. 기침이라든가
재채기 때 무조건 아프다 하면은 무조건 요반입니다. 그 다음에 척부 근육은 기립근이죠. 제일 기립근, 척추 기립근. 그래서 여러분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엎드려서 여기다 아무리 맞아봤자 이 기립근은 겉에 근육이니까 스스로 풀려요. 여기를 맞아봤자 안 돼. 어디를 풀어야 돼? 요바형을 풀어야 돼. 요바형.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장요근을 볼게요. 장요근은 고관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관절에서부터 이 안쪽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요추로 가면 이렇게 장골롱. 그 다음에 요추로 가서 붙어 있어요. 자, 이게 수축하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그래서 디스크 협착증을 만듭니다. 이게. 자, 허리를 평상시에 많이 앉아있는 경우, 이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장요근이 수축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걸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도 장요근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못 걷는 사람들 있죠? 장요근이 굳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요근이 짧아지니까 허리를 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펴요. 그러니까 이게 꼬부라져요. 이때 꼬부라진 할머니들 허리 펴는 근육이 어디다? 장요근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가 아프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이렇게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앉아있기만 하니까 계속 짧아지고 있고 운전 많이 하니까 짧아지고 있어. 이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제껴져야 안 제껴져요. 안 제껴지죠. 그래서 먼저 요방근을 먼저 치료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요방근을 먼저 치료하고 장요근을 늘려주고. 자, 장요근을 어떻게 늘려요? 자, 1단계는 요 사타구니 여기서 이렇게 배꼽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침대 같은 높은 데 있죠? 인데서 골반을 절반 정도를 떨쳐요. 이게 반대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서 떨쳐요. 떨쳐가지고 골반을 절반 정도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밀어줍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엉덩이 라인의 중앙에다가 놓고 이렇게 쭉 내려줘요. 그래서 이게 무릎 위를 눌러주면 쭉 내려갑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마사지 해줘요. 그래서 보통 3분에서 5분 길게 하면 안 돼요. 3분에서 5분 욕심내지 마세요. 자주 해주면 돼요. 교대로 해주면 돼요. 한쪽을 먼저 늘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고관절은 자 앞으로 이렇게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내전 돼가면서 이게 짧아져요. 다리 길이가 짧은 사람들 있죠? 자, 내회전에서 고관절이 앞으로 당겨지면 내회전에서 고관절 하면은 길이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은 이게 짧아지면서 이게 내회전 되고 뒤로 갈 때는 외회전이 되면서 허리가 길어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관절이 짧아진 이렇게 앞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다리가 이렇게 모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 팔자고 그런 거 걷죠? 이게 완전히 이게 뒤로 제껴진 거예요. 이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충분히 늘려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죠. 다리 길이를 맞춰주려고 하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방법은 짧은 쪽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긴 쪽을 짧게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길어. 그러면은 이렇게 굴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쪽이 짧아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장요근을 해서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 뒤로. 그래서 늘려주거나 줄여줄 수가 있다. 굴곡과 이제 이걸 이완시켜야죠. 이완, 신전에서 늘려주고 줄여주는 것은 뭐예요? 굴곡시켜서 이렇게. 굴곡 시에는 내회전, 이완 시, 신전 시에는 외회전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들이
이게 안 되니까 누울 때 장요근이 굳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가 이게 안 굽어져. 붕 떠요. 그러니까 이거 내리려고 하니까 들려버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는 분들이 이제 많으니까요. 이게 누우려고 하는데 이게 무릎이 안 내려가니까 이게 돌려야지만 내려가니까 이게 외회가 돼요 이게. 그래서 오픈이 되면서 이렇게 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장요근과 요방요근의 문제가 무릎까지 하지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무조건 이 다리 밑으로는 요방요근, 장요근을 치료해 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요구 치료는 허리 치료는 요방요근과 장요근이 주된 치료입니다. 무조건 장요근과 요방요근을 해주고 마무리로는 내전근 안쪽 뒤에 함스트링 여기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왜 내전근이냐면은 요 앞쪽에 보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골반이에요. 이게 골반. 여기 치골결합이라 그래. 요 뒤쪽이 좌우결제라 그래요. 여기 뒤에. 그래서 치골결합에서 이 안쪽 라인에 여기 치골이에요. 치골에서 이 다 내려가는 게 내전근입니다. 여기 다 붙어있는 게. 여기 문제. 치골 여기가 골반하고 연결이 있잖아요. 지금 한 몸이잖아요. 그냥 좌우결절 여기 뒤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면 이게 좌우결절이에요. 이 좌우결절에서 함스트링 시작해. 좌골결절에서 함스트링, 치골결합에서 내전근이지. 치골결합, 여기서 내전근, 여기서 좌골결절에서 함스트링. 이런 식으로 장요근과 요방요근이 이 골반을 안정화시키는데 밑에서 잡아주는 놈은 누구다? 여기서는 내전근이, 뒤쪽에서는 함스트링이,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복직근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저는 이 함스트링과 내전근을 같이 치료를 마무리를 할 때 이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골신경통이라고 알고 있죠. 자골신경통. 근데 문제는 이 자골신경통이 슈도 가짜 자골신경통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95%가 자골신경통입니다. 하지만은 95%가 다 누가 요방요근이 원인이에요. 요방요근이. 진짜 자골신경통은 5%밖에 안 돼. 이게 중요해요. 진짜 자골신경통은 5%밖에 안 돼.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전방경위가 왜 생기는지 가르쳐줄까요? 전방경위가? 전반전이 이렇게 약간은 이게 구부러진 상태죠. 이 상태에서 아까 요추로 가는 거 있죠, 요군요. 이게 상골이 이렇게 딱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서 요군이 수축돼서 당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앞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전반전이증이에요. 그럼 전반전이증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심하지 않게 되려면은 이 장요근을 늘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일단 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집어넣어줘야 돼. 이렇게 여기서 이걸 펴준 다음에 배를 눌러주면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뒤에서 주변을 따서 맞춰주든지 두 가지 방법인데 일단은 장요근을 늘려줘라. 이게 이 포인트입니다. 일단 장요근, 요방형근 그걸 풀어놔야 다음 치료가 마사지 그러니까 이유나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 침치료는 얘가 장침을 써요. 요방요근은 침치료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장침밖에 안 되죠. 여기는. 그러니까 요방요근은 일단은 장침을 맞아주는 게 그래서 30년, 50년 된 것들이 여기서 다 맞는 거죠. 침치료로도 수축돼 있는 거를 그렇죠. 여기서 바로 들어가죠. 장침을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방연근은 장침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너무 깊어서 이거 어디 다룰 수가 없어 이거를. 우리가 허리 아플 때 여기 속을 막 집어넣잖아요. 이게 안 좋으면은 이제 어때 요방이 안 좋으면 여기 이제 광배근 타고 어깨까지 연결됩니다. 이렇게 다 연결. 제일 좋은 방법은 침 치료 받으면서 마사지 하는 마사지 게 장요를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부 치료는 요방연근과 장요근이 주된 치료 근육이고 마무리는 내전근과 함스트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요방연근은 요부에서 제일 깊은 근육으로 기침 시 통증이 있으면 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침 치료를 해야 되고 약물 치료해야 되고 뭐 별별 치료를 다 했는데도 안 나아요. 이거는 요방연근을 건들기 전에는. 그래서 요부 협착증, 디스크 수술해도 다시 옵니다. 그래서 오래된 요통은 무조건 요방연근 장요근이에요. 내가 10년 됐는데 이거 낫겠어? 10년 동안 별로 이제 다 있지만 안 나왔죠. 그러면 어디만 안 건드렸어요? 요방연근과 장요근만 안 건드렸어요. 그러면은 진단이 더 명확해지죠. 요방연근은 심부 근육으로 천부는 장골릉과 12중추 늑골에 붙어 있고 이렇게 심부는 장골릉에서 요추 다시 늑골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울리는 근육은 요방연근 하나밖에 없어요. 요방연근은 심부로 기립근이나 다른 근육 치료로 낫지 않아요. 요방연근 수축으로 허리가 휘거나 골신 분리가 되면 통증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요방연근 손상이 오면은 부축해줄까? 하지 마. 나 스스로 움직일 거야. 움직이지 마. 건들지 마. 이렇게 통증이 심해요. 요방연근. 근데 요방연근 손상이 되면은 이렇게 아프다가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은 또 조금 좀 풀려요. 그러다가 무리만 하면 다시 아파. 뭐만 들면 다시 아파.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요방연근이 수축으로 허리가 휘거나 골신분리가 되어 통증이 심각합니다. 요방연근이 수축하면 요추, 요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발생합니다. 요방연근 장침 시술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천부와 심부 근육 두 계층으로 옆으로 누워서 장침 시술합니다. 요방연근 손상은 지속적인 고질적인 반복적인 요통을 발생시킵니다. 자, 장골릉은 이제 장요근은 이 고관절에서 장골릉으로 또 요추의 행돌기와 몸체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요근은 앉아 있거나 운전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운동할 때 걸을 때도 이거 쓰죠. 근육을 사용하면 수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 시에 많이 짧아집니다. 현대인은 장요근이 짧아져서 요추관 간격이 줄어들고 키가 줄어듭니다. 장요근이 짧아지면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이 발생하고 장요근에서 요 대퇴 골두로 혈액 공급해주는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을 꽉 올가매하면 어떻게 돼요? 대퇴 골두에 혈액이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고관절 골두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관절 통증을 치료하는 포인트는 어디예요? 다 장요근입니다. 장요근. 그래서 만약 내가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걸을 수가 없어요. 고관절 골두 괴사예요. 다 어디가 문제예요? 장요근 문제. 제가 옛날에 카자흐스탄에서 대퇴 골두 괴사로 2년 동안 휠체어 타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기 장요근 치료하고 늘려주고 그 다음날 갔더니 걸어서 왔잖아요. 생각나죠? 그래서 이 늘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치료하고. 장요근에서 대퇴 동맥과 정맥을 올가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지수는 여기서 우리가 심장에 스턴트 박을 때 어디서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하죠. 대퇴 동맥.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대퇴 동맥 여기. 그러니까 장요근이 굳어버리면은 이 하지에서 혈액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서 못 올라가니까 간에도 못 올라가니까 문맥에도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임파가 되는 거예요. 하지 혈액순환 및 간의 문맥순환에서 장요근의 이완 마사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요근에서 하지의 림프를 배출하는 통로입니다. 장요근 단축으로 하지와 간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장요근 수축으로 복직근과 연결되어 하복부의 혈액순환, 기능 저하가 발생하며 장의 연동운동에 제한을 주게 됩니다. 장요근 수축으로 골반강 내 장기의 기능장애, 혈액순환 장애로 비뇨 생식기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장력 떨어진 사람 다 여기 문제예요. 자궁, 전립선, 난소, 방광 등의 치료 포인트입니다. 고관절 괴사는 장요근에서 고관절에 혈액 공급해지는 동맥을 올가매하고 장요근에서 하지로 혈액 공급해지는 대퇴 동맥을 올가매해서 장요근에서 하지에 복부를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는 정맥, 즉 문맥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 림프순환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에서 간을 거쳐 심장에 이르는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혹할 만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요새는 외모에 상당히 치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장기 아이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리가 길쭉길쭉한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럼 다리가 잘 틀려면 어떻게 돼요? 순환이 잘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줘요? 이 장요근을 해주면은 그리고 장요근을 늘려주고 마사지 해주면은 하지 쪽으로 길어집니다. 체형이 달라져요. 체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이런 체형인데 정말 모델급이 나올 수 있게 만들고 싶다? 어디에요? 이 장요근을 늘려주는 겁니다. 장요근을 늘려주고 다리를 쭉쭉 밀어줘요. 그러면은 쭉쭉 자라게 돼 있어요. 밀어준 만큼 쭉쭉 자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다리가 짧아요? 안 했었어요. 다리 쪽을 장요근을 늘려주면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요근 마사지 함으로써 요방연근과 장요근을 치료함으로써 치료되는 증상들은 뭐냐면 골반 안에 있는 모든 장부들의 증상들은 여기서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방광이라든가 요도라든가 자궁, 난소, 전립선, 그러니까 방광염 자주 와요. 여기 순환이 안 돼. 그 순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요근, 요실금, 요로결석, 요도염, 질염, 전립선, 치질, 자궁 근종, 난소 낭종, 생리통, 생리 불규칙한 거 다 어디에 문제예요? 여기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골반간에 있는 모든 증상들은 아까 관략근 조절 측면을 같이 써주면 되죠. 아까 간무장문에다가 기가 기분 기적, 그죠? 그 다음에 마금수 막개수 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소변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옥화 유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는 자궁이 좋아지라고 하는 부가 오열이 있어요. 부가 오열을 같이 놔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과 심리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열들을 일때는 옥화, 비 이렇게 혈제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추 골반 고관절, 자 요추 디스크라든가 자골신경통이라든가 슬통도 허리에서 도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통, 그다음에 허리 신전 불각, 허리를 펼 수가 없어. 꼬부랑 할머니들 허리를 어디서 편다? 여기서 편다. 골반 안쪽 라인에 근육이 부채꼴로 이렇게 붙어 있어 장요근이 수축하면 골반을 전방경사를 만듭니다.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면 치골결합, 대골자, 좌골 꼬리에 붙은 근육들의 벡터가 달라져요.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전근, 함스트링, 개체사두근의 길이가 변화와 길이가 바뀌고 방향도 바뀝니다. 그래서 골반의 안정화가 무릎에도 영향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골반의 안정화는 요방연근을 장침을 쓰고 장요근을 스트레치 이완시켜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붙어있는 부분을 건드려주는 게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상근 증후군까지 한번 보고 할게요. 이상근. 우리가 이상근 그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봐보세요. 이 꼬리뼈 안쪽에서 시작합니다. 꼬리뼈 안쪽에서. 안쪽에 여기 벽이 안쪽에서 시작해서 아까 요거 대퇴골이죠. 대퇴골에 여기에서 장요근이 시작해요. 여기 밑에 여기서. 근데 여기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 자, 얘 봐봐요. 이거는 근데 환도도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데, 자 봐봐요. 여기 이상근이에요. 여기 이상근. 근데 이 이상근이 굳으면은 별의별 이상한 통증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상근 증후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일단 둔부에 여기 묵직한 통증이 있어요. 둔부 통증. 둔부가 엉덩이에요.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하고 여기 좌골결은 여기에요. 여기 쪽이 통증이 심하고 이상근의 긴장도가 증가시키는 모든 동작에서 통증이 유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배뇨통, 성뇨통, 성교통 여자들이 이 이상근이 안 좋으면은 그 다음에 남성들 같은 경우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요. 왜? 여기서 이게 안 좋으니까 항문 주입이 있죠. 거기를 벌려버려. 이상근이 안 좋으니까 이 밑에 요 골반 밑으로는 항문하고 요도 질이잖아요. 이 부위가 약해져 버려. 근데 이 이상근도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상근 증후군. 제일 큰 게 이제 성교통이라든가 배뇨통이죠. 아주 심해요. 그 다음에 둔부통, 엉덩이 통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근 증후군은 이상근은 지지근육입니다. 이상근 주위에 좌골신경, 이 좌골신경통이 있어요. 좌골신경통, 좌골신경 등 여러 신경을 누르게 되어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이상근을 이완해줘도 다시 단축이 일어납니다. 왜? 골반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요근, 요방형근, 내전근을 치료해야 이상근이 안정화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상근이 큰 증상을 유발해도 요거 자체는 지지근육이에요. 요거보다 더 큰 근육들이 뭐예요? 아까 장요근, 요방형근들이 이 골반을 바꿔버려. 그럼 고관절도 바꾸고 요 청골도 위치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근들이 이상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이상근의 문제는 뭐예요? 아주 큰 놈들이 먼저 문제예요. 요방형근, 장요근을 먼저 해주고 아까 내전근 문제, 치골 결합에서 나오니까. 이상근은 고관절을 고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1차적인 외회전을 이렇게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자체를 이게 짧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옆으로 들어주는 하죠. 이상근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비대해지면 다리로 가는 좌골신경을 압박하여 엉덩이의 뒤쪽과 다리 부위의 통증, 저림, 당김, 이상 감각을 초래하는데 이것이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이상근 증후군 환자는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고 허리, 사타구니, 해음부, 고관절, 드물게는 종아리, 발 등의 통증을 유발하며 배변 시에 항문이라든가 꼬리뼈 통증을 호소하게 하고 성교통, 발기부전 이런 거에 원인, 성기능 이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기능 이상. 자, 성기능 이상의 치료 포인트는 이상근이 맞는데 이 이상근을 요것도 지지근육이에요. 누가 바꾸는 거야? 이상근을 요방형근과 장요근이 바꾼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도 어디를 먼저 풀어야 된다? 장요근과 요방형근, 내전근을 치료해줘야 된다. 내전근, 함스트링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예요. 이게 풀어져야 이상근이 풀어진다. 이상근은 지지근육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좌골신경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비뇨생식기 문제는 엄청나게 치료하겠죠. 여기서. 근데 요방형 장요근에서 치료가 돼야 이상근이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자, 끊어주시고. 끝내주시죠.